후딱 끝내서 다행이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죠? 27화 리뷰를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를 내가 뭐라고 했었지, 원래? 리뷰라고 하지 않고, 어, 코멘터리. 맞아. 코멘터리라는 아주 우아한 단어를 썼었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만화를 한 달 텀을 두고 그리기 시작한 지 처음 올리는, 한 달이 지나고 처음 올리는 만화여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이야기라고 그냥 재미있게 코너를 만들어서 짤막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진짜 지난 이야기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그 컷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자조적인 개그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마지막에 용철이가 돈까스 집에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 그릴 때 막, 충격을 막 엄청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약간,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얘가 왜 여기 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도 한데, 막, 이제, 제가 뒷이야기를 알아서 그럴까요? 용철이가 알바를 정기적으로 하는 애가 아니라, 그냥 이제 뒷사연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였는데, 저는 이제 뒷사정을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충격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빠따를 들고 돈가스를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수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철수는 털이 길어갖고 뭐 그리고 뭐 이제 3년 후에 항상 이제 3년 전에 저희 남편 만화 세계관 내에서 짜잘하게 보여주던 장진 코믹스라는 만화 회사가 있었는데, 저 실제로 진짜 돈 많이 벌면 코믹스를 세우고 싶어요. 그냥 1인 코믹스 세워서 혼자 만화 그리고 유통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마음일 뿐이고, 암튼 그래서 만화에서만이라도 이루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업머리가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혼란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위기의 만화였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지는 제일 반응이 좋았던 은규의 3년 후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약간 공간을 보시면 좀 이렇게 형광등도 있고 창문도 이렇게 있고 정수기가 뒤에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교양관 건물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규는 지금 3학년이고 한참 이제 HSK 5급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됐고요. 아직 중국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 그림을 아마 제가 컴패니언 말고 모바일 스튜디오, 네, 모스튜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모스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신티크 같은 건데, 이제 자체 컴퓨터 기능을 해가지고 휴대용으로 들고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기예요. 그게 굉장히 비싼데, 저도 그래서 그걸 쓰기 전까지 조금 가격대가 낮으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콘티 기계를 여러 개 샀었는데, 결국 돈만 다 날리고, 그냥, 네, 결국 모스트 하나를 살 만큼의 돈을 쏟아붓고 난 뒤에야 모스트를 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도 해상도가 좀 저한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신티크 쓰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신티크 13HD를 쓰거든요. 근데 이 신티크 제가 쓰고 있는 해상도가 진짜 낮아요. 정말 낮아요. 그거에 맞춰서 펜 설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뭐, 막 HD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컬러 작업을 거의 안 하니까요, 일을 할 때도. 그래서 막 엄청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모스티로 처음에 쓸 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펜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펜의 느낌이 아니어서 막 고생을 하다가, 이때는 이제 적응을 아직 덜한 상태에서 모스티로 휴대용 기기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적당한 맞는 사이즈의 해상도를 찾아가지고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바로 컴퓨터로 넘어와서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한 거고요. 첫 장면에 뭔가 이제 영화관이거든요. 이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영화관인데 이제 뭐 영화관에서 계속 민성이를 바라보고 있는 은규였습니다.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3년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반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은규가 태연이한테 반말 좀 쓰고, 키도 약간 컸어요. 보면은 아마 이전 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연태연이 크지만 약간 컸어요. 그래서 민성이보다 원래 설정상 1cm인가 2cm 은규가 작았는데 이번 3년 후에는 민성이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약간 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걸 보면서 뭔가 제가 제 키 컸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대사 말고도 뭐 다른 대사를 더 넣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냥 지금 이렇게 변한 은규를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네, 그런, 왠지 태연이랑도 더 친해 보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이에 끼어 있고 뭐냐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이런 키가 컸냐 이런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은규가 군대 간 동안에 난 여태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나오는 영화는 그냥 대충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딱 전형적인 뭐 모성애 부성애를 강조하는 그런 영화고요. 심야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야 영화 보면서 이제 그 트위터 설정에서도 많이 풀었지만, 민성이는 좀 이런데 감동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케일이 크고 가족 영화 이런 걸 되게 감동 막 엄청 받아하고, 영철이랑 둘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 보고 있는데, 또 은규는 계속 민성이를 바라보고 있죠.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은규가 어떤 친구인지 좀 감이 안 잡히고, 비주얼도 많이 변했고 관계도 많이 변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민성이 입장에서 좀 은규를 바라봤을 때 애가 약간 신비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민성이 시점에서 은규를 계속 이렇게 알 수 없는 느낌으로 전개를 시키는 뭐 그런 재미였습니다. 약간 여기서 몰바는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말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니까 막 뭘 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가 뭘 봐, 내가 뭘 너를 봐 약간 그 뜻이거든요. 근데 너무 축약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연태현은 밤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 잠 왔으면 자고 있습니다. 영화가 재미없기도 하고 이렇게 자고 있고요. 뭔가 갈수록 아저씨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막 헤헤헤 웃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3년 뒤의 연태현은 외모는 변한 게 없는데 조금 더 풀어진 느낌? 좀 더 편안해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은규랑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그만큼 엄청 마음이 편해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끝나고 24시간, 여기 24 적어놨잖아요. 24시간 카페에 갔다 뭐 이런 뒷설정이 있었는데, 뭐 배경을 항상 잘 그리는 편은 아니어서 그렇죠. 이게 그림을 너무 못 그리면 약간 막 스케치업 이런 것도 안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생에 뒤에 스케치업 배경 막 깔아봐요. 얼마나 안 어울려요. 막 그러니까 그림을 좀 더 잘 그려서
언젠가 저도 뒤에 스케치업 배경을 깔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와중에 또 이상한 고집 부리고 있는 연태현이고, 딸기 와플을 시켜가지고 신나서 오고 있는 은규죠. 그리고 약간 이런 은규를 보면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태연이의 얼굴을 의도했습니다. 약간, 조금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태연이가 은규를 보면서 웃고 있는데, 어떤 감정으로 웃고 있나, 뭐 어떻게 둘 사이가 어떻게 변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었어요. 그리고 태연이는 제가 아마 이 설정에서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한참 센터 같은 데 취직을 해서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맨날 출근하고 뭐 상담하고 퇴근하고 뭐 이걸 지금 루트를 반복하고 있고, 경력을 더 쌓으면 아마 뭐 더 높은 자격증을 딴다든지 더 좋은 경력을 쌓아서 뭐 간다든지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뭐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그러고 은규도 아직 졸업하지 않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이제 파맥은 언제 컴백하냐는 말에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때 뭐 푸스타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제 생각에 푸스타는 좀 그룹 데뷔하는 건데 시즌 4까지 온 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세계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건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면접 통과라든지 이런 과정도 굉장히 빡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푸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푸듀를 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약간 포맷이나 이런 거는 푸듀의 오마주가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은 그 예전에 했던 슈퍼스타 K 있죠? 그것의 포맷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둘 다 뭐 본질적으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어서 비슷하게 같긴 한데, 약간, 네, 저는 일단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런 정석 느낌을 좀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그 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커진, 뭐, 푸디 오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너만 나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이 은규가 파맥 센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사선을 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 안 나오냐? 뭐 이 말에 이거는 딸기 와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이제 형용이는 유학을 갔고 차준 대학 다니느라 바쁘고, 원래 여기서 대사를 제가 주영용 유학 갔지 이렇게 했을 때 헐 군대는 어떻게? 이렇게 은규가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작가의 쓸데없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설정을 딱 하나 해놓으면 그럼 이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이런 식으로 부차적인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형용이도 유학을 갔는데 그 나이에 유학을 갈 수 있나? 부터 시작해서 얘 군대는? 그럼 현실적으로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은규의 말을 입을 빌려서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민성이가 대답해주게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아주 궁금해하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그래서 그냥 대사 썼고요. 차준순이도 지금 한참 대학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설정이었고, 용철이 형은 뭐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공부하느라 바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은 좀 짧게 축약을 했는데 용철이 부분만 좀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를. 이렇게 말한 거 자체가 약간 그거에 가까워요. 잠깐만요. 소리 들리죠? 들리죠?
안 들리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 자체가 좀 용철이는 뒷부분 가시면 읽으셨을 때 이제 보셨겠지만 용철이는 본인이 더 이상 이만하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사실 포기한 거잖아요. 이번 출연을 더 이상 이런 도전 같은 거를 잠깐 보류한 상태죠. 그러니까 약간 준이나 형용이는 뭔가 그런 절박함이 없는 친구였었는데 없다기보다는 좀 막 그러니까 용철이랑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친구들인데 네, 용철이 형은 본인의 의지로 이거를 포기한 거니까 민성이가 거기에 대해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자니 좀 TMI 같고 그래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둘러댄다? 예, 이런 느낌? 말을 정리하고 싶은데 네, 아무튼 저는 그런 의도로 대사를 좀 길게 썼어요. 용철이 형의 진심과 이 형식적인 이유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래서 민성이가 그걸 자꾸 말을 자꾸 왜 끊기지?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요. 잭이 자꾸 끊겨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피해의식 같은 말도 하고요. 네, 이거 용철이 포기한 거를 좀 의외라고 느끼셨을 텐데, 글쎄요. 저도 조금 생각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후반부에 용철이 부분이 나오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일단은 지금 앞에 부분 얘기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나도 한심해 보이는 거 알거든? 이런 식으로 되게 피해의식이 가득한 말을 했는데 딱 그거를 은규가 분위기를 딱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뜬금없는 이한마 닮았다는 말이 좀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너는 연예인 될 친구 아니야? 뭐 연예인 되래잖아. 약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뭐 이제 뒤에 이런 뭐 뒷부분 드립을 치면서 이렇게 개그로 흘러가지만요. 그래서 뭐 계속 쳐다봤던 이유도 뭐 이제 한마영 닮아 보여서 계속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신기해서 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막 정색하는 얼굴이 있는데 되게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 컷도 마음에 들고 이 컷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용철이와 민성이 살고 있는 원룸촌에 이제 차로 데려다 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은규랑 같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태연이가 말을 안 하고 위에 보면 계속 은규하고 민성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계속 주고받고를 하는데 연태연은 계속 그런 민성이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 이런 걸 이해하고 있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쭉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직업이든 간에 뭐 버틴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너는 잘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을 민성이한테 해주는데 좀 웃긴 게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요즘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좀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럴 때
일단 어떻게든 그 직업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네 역할을 다 한 거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성이한테도 태연이라는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제가 들은 말을 돌려줬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약간 저런 형들이라고 하는 거는 용철이랑 그 용철이도 포함하는 거겠죠? 용철이도 맨날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너는 괜찮아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민성이한테 힘을 주는 존재니까 되게 싫어하면서도 또 되게 좋아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민성이한테는 이런 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굉장히 막 오글거려 하고 또 저런 말해 이러면서도 막 때로는 안 와닿을 때도 있겠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민성이는 계속 버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요. 아까 전에 그 이전 편에서 은규가 잠깐 이제 은규랑 태연이 만나러 나갔을 때 이제 용철이가 보내줬잖아요. 그러고 돌아오니까는 용철이 다시 자고 있죠. 네. 그러고 이제 액정이 왜인지 깨져 있고 아직도 2층 침대를 쓰고 1층은 용철이가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숙소에서 아마 쓰고 있던 2층 침대 그대로 들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룸이어서 네, 원룸일 거예요. 아마 원룸이어서 지금 침대에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느낌이? 2층 침대라고 그려놓고 여기는 또 1층 매트릭스만 깔아놓은 것처럼 그려놨네요. 그림을. 기회가 되면 수정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림 이상하게 그려놨어. 전혀 그림이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그림의 특징은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한다. 그림 정보로 알 수 있는 게 없다. 글로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민성이가 용철이를 향해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 이런 게 드러난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잘생기게 그려져서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 여태 계속 민성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 왔던 것들, 그 안에 담겨진데 진심이라고 해야 되나? 용철이가 자기한테, 이제 그만 나는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 있죠? 안쓰러움이나 연민이나 혹은 뭐 내가 더 잘해야지 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된 결과 그런 형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피어싱을 너무 많이 했으면 이제 잘 때 귀에 베기니까 잘 때는 뭐 하나 정도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귀를 안 뚫어봐서 피할못이라 잘 모르겠어요. 귀 뚫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무섭더라고요. 귀 뚫으려니까. 아무튼 네, 이렇게 잘 때는 그냥 심플한 귀걸이 하나만 끼고 잔다 뭐 이런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해상으로 들어갔는데 그 푸스타 딱 나가기로 한참 여름 때여가지고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용이랑 차준이는 좀 아직 이제 뭐 거의 걔네는 사실 엄청 적극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막 뛰어들 만큼의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민성이는 일단 얘네는 좀 냅두고 일단 형은 나랑 좀 뜻이 같으니까 같이 좀 부딪혀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용철이가 민성아 나는 이렇게 하고 민성이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랄까 제가 민성이 캐릭터를 항상 끌고 올 때 항상 중심으로 딱 민성이 캐릭터의 중심으로 딱 잡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명예욕이랑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욕심이라기보다는 향상심? 나는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뭔가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잘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악착 같음 있죠. 그거 죽지 않는 그런 거.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막 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나는 잘 되어야만 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무너질 수 없어.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나 잘 되고 싶단 말이야. 이걸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민성이를 이루는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3년이 지났을 때 용철이는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민성이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성이가 네, 맞아요. 약간 야망에 가까운 야망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민성이 대사를 쓸 때 뜰 거고 돈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랄까 막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 만화를 그리지만 뭔가 살아가면서 제가 저만 해도 뭐 만화를 그리면서 나는 만화 잘 그려서 나중에 상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나는 올리전도 열리게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막 뭐랄까 그렇게 막 힘줘서 말할 수 없는 사실 뭐 내일이나 버티면 다행이고 모레 버티면 다행이고 차기작 버티면 다행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민성이가 이렇게 대사를 치게 만들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민성이가 생각하는 거는 파라믹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단 나는 성공할 거다 무조건. 파라맥스 형들이 싫다고 하면 나는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무조건 내가 성공하도록 밀고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해상을 하나 하는데요. 이게 뭐 이제 파라맥스 아마 데뷔 초겠죠. 머리가 길었을 때니까. 근데 이때 한참 막 지방 행사 돌고 막 이랬을 때 영촌리는 그냥 아무거나 적당히 선정했어요. 실제로 있는 지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상관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르는 아무 단어를 넣어서 만들었고 이제 무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민성이가 항상 보는 그 모습 있죠? 용철이의 뒷모습? 그 어떤 리더형의 뒷모습? 항상 리더가 먼저 앞에 서서 애들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뒷모습을 항상 봐오면서 참 듬직한 형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네, 민성이 진심은 이건 것 같거든요. 나 잘 될 거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은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냥 형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약간 형이 믿고 먼저 형이 나가주는 그 길을 내가 뒤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자기의 어떤 인생의 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만큼 엄청 신뢰하고 믿는 것 같고요. 뜬금없지만 여기서 용철이 그릴 때 너무 좀 귀엽게 그려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되게 귀여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옆에 보시면 이게 뭐 화장대하고 뭐 행거에서 옷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 팬 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팬들이 주신 용품부터 뭐 아이돌 활동 파라믹스 한참 할 때 했던 활동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람지도 있고요. 작게 람지 인형 돌이 작게 있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굿맨 의자 그 침대 있죠. 침대에 그 이렇게 있었던 거. 그 팜플렛 그 피켓 카드? 네,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철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 되면은 형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지금은 형이 좀 힘들 수도 있어.
우리 대신에 우리를 항상 이끌어 오느라고. 그래, 힘들어서 잠깐 다른 걸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치만 내가 잘 되면은 내 형 먼저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때까지 쉬고 있으라고. 약간 민성이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용철이 형은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내 감정에 그냥 형은 항상 같이 나랑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좀,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도 본인이 부끄러워서 야, 아유 씻자 빨리 이러고 확 가버리는 건데, 이때 이제 민성이, 용철이가 아까 전에 뭐 민성아 나는 이렇게 하고 뒤에 하지 못했던 말이 나레이션으로 나오거든요. 이만하면 열심히 한 것 같다라고. 이게 약간 아이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뒷부분 전개에 좀 나올 건데, 용철이가 음악을 포기한 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이 약간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음악을 그만두겠다는 건 아닌데 좀 아이돌 활동을 현재까지는 더 지속해 나갈 만한 당위성을 아직 의미를 찾지 못한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영수의 일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지금 현재의 마음가짐은 좀 약간 그런 건데,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 뭐 그런 건 또 모르는 일이죠. 아직 뒷전개가 남았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은규 얘기로 가는데, 약간 한편 한편 집으로 돌아간 은규와 태연이는 점점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는데 아 이거 차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제가 막 이거를 특정 차종을 찾아서 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차종의 느낌이 전혀 안 나가지고 전혀 소용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 대충 배경 진짜 대충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림 너무 대충 그려가지고. 대충이라기보다 진짜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차 안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림 그리기 어렵다라는 말을, 학생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려웠어요. 그냥 순수하게 어려웠어요. 그리는 게. 약간 액션씬 그리기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어려웠어요. 사진 보고 그렸는데도 좀 어설프네요. 그리고 이제 막 일어나라고 보채는데 뭔가 갑자기 이상한 텐션을 막 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연이가 철벽 딱 치고 갔을 때, 이때 이제 은규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면서 여태 연민성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신비주의, 그런 이미지, 의문스러운 그런 느낌 전부 다 굴하고 그냥 은규는 은규다 이렇게 결판이 났죠. 뭔가. 그러면서 이제 3년 전 이야기로 가는데, 약간 원래 철수를 여기 그리고 싶었거든요. 같이 자고 있는 느낌으로. 걔가 이렇게 뭔가 걔를 이렇게 껴안고 자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근데 근데 저희 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본가에 기르는 가족들이 기르는 개가 있는데 걔는 사람이랑 자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 숨 있죠. 숨소리나 아니면 숨결 같은 게 자기한테 닿으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치대면 이렇게 일어나서 확 도망가가지고 항상 사람 발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엉덩이 뒷부분 이런 쪽으로 맨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살을 꼭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렇게 어쨌든 사람의 몸에 이렇게 대고는 있는데 얼굴 위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얼굴 위로는 갔는데 이렇게 등을 대고 자고 있는 걸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도 은규는 침대에서 자고 있죠. 바닥에서 자고 있고. 약간 이 베개는 은규가 가져온 베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그 미라클 붐붐 팝업 스토어 그런 스토어입니다. 확실히 이럴 때는 컬러가 아닌 게 약간 아쉽기는 해요. 만약에 컬러였다면 확 톤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톤이라든지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아 뭔가 다른 장소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흑백일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구분이 딱 되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항상 그리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러고 생각하면 가끔씩 저도 이거는 진짜 헷갈리겠는데, 이건 진짜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홍차의 미라클 붐붐 이름은 녹차죠. 원래 홍차가 그 파라맥스에서는 하늘 홍차였잖아요. 풀 닉네임이. 여기서는 또 무슨 땡땡 녹차라든지 뭐 다른 녹차 말차 뭐 이라든지 이런 다른 닉네임이 아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한마가 여기 가운데 딱 이런 뭔가 거대한 대형 브로마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핀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명이 탁탁탁 비춰지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됐네요. 옆에는 아마 현겸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마이 본명 아님이라고 했는데, 약간 마이가 그 닉네임이고 아마 마휘를 파서 마희가 아닐까? 뭐 이런 아주 원초적인 1차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마에 대한 얘기도 하죠. 한마 팬이긴 한데 좀 사생빨 정보 같은 것도 살펴보고 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사실 팬의 종류는 엄청 다양해서 뭐랄까 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인 거죠. 마이 친구는 이렇게 팬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사생발 정보 같은 거를 팔로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관련해서 친한 지인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건너 듣는다든지 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둘 다, 그래서 한마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 전차스, 한마냥 전차스, 그 다음에 또 이제 현겸이 전차스,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애들끼리 얘기를 하고, 여기서의 안 됐다 참, 물론 한마 말고 이거는 그거죠. 막 그런 다른 멤버들 불쌍하다, 걔 혼자 날라가지고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여기서 은규가 막 누나 실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 대사는 되게 쉽게 썼어요. 그냥 당연히 은규라면 사생발 정보를 듣고 한번 태클을 걸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사를 썼는데, 이러고 뒤에 생각해보니까 지는 이 한바 사생짓 됐잖아요, 앞에.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성희가 챙겨주러 집 찾아가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한 줄 알았다고. 약간 그런 정도의 자세한 정보까지는 아마 모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막 성희 뭐 이제 뭐 매번 종종 찾아간다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멤버들 불쌍하다 이거죠. 아마 이 친구는 다른 팬이겠죠. 성희 팬일 수도 있는데, 푸사가 성이라고 무조건 성이 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손에 가리고 있는 메시지는 원래 그거였어요. 원래는 매니저가 종종 가는데 가끔 성이 들어가는 거 보고 이였거든요. 매니저가 자주 간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손가락을 그렇게 그리면서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다 덮어준 게 몇 개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뿔뿔뿔뿔뿔 거리는데, 이거 되게 귀엽게 그려져서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뿔뿔뿔 찐빵손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막 덮어준 게 몇 개인 줄 알아? 이러는데 정작 덮어준 거 손수건 친구한테 준 거. 영수한테 손수건 준 거.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하도 지가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그것도 심지어는 시소 가치도 없어요. 이제는 하도 들으니까 오히려 막 덤덤해져가지고 다들 아 그거? 아 그래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버린 거죠. 가지고 있는 정보도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만드는 되게 하찮은 은규인 거죠. 그래서 막 예전 같았으면 영수한테 막 가서 연락해가지고 형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마 잠수 탔다는데 형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영수한테 다른 각성의 계기를 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한참 굿즈 센터 가가지고 파브스토어에서 굿즈 다 조졌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뒤에 이렇게 대형 포스터도 막 3개 몇 개씩 사고 이거 막 보면 한마 막 이런 뭔가 이런 포스터? 이런 거 액자? 이런 거 갖고 이것도 미라클 붐붐 그 파워스토어 전용 쇼핑백입니다. 그걸 2개나 채웠으니까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근데 굿즈를 완전 조져왔죠. 그래서 네, 근데 약간 무슨 단어를 쓸까 고민했거든요. 띠용 말고 뭐 다른 거가 뭐 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띠용이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또 은규는 마침 인터넷 한참 하는 그런 세대니까 약간 MBB 너무 방송국 이름 같아요 이러셨는데 그 MB 때문에 MB가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미라클 붐붐? 묘용? 저도 띠용을 딱 적당할 때 딱 쓰면 희열감이 딱 느껴져요. 그래 이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 컷에서도 띠용이 이 띠용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영수한테 말은 못하고 자기 일이 더 급해가지고 까먹었고 아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신경 쓰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태연이는 그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애는 자기 전에 항상 잠옷을 입고 자요. 신기한 친구예요. 그게 어떻게 되지? 약간 그러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넣어서 먹죠. 그 오피셜 설정으로 은규는 술이 강합니다. 이거 그릴 때 손 반대로 요거랑 손이 반대로 그려져가지고 다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철수는 자고 있고요 지금 자기 집에서. 그리고 이제 막 아무 말 하고 있죠. 은규 같은 귀요미는 군대 같은 거 안 간다고요 이러면서 원래 약간 더 다른 단어? 뭐 그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연애 얘기하고 있죠. 이때 약간 아 나 연애도 못 해봤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에 내심 숨겨놨던 그런 거?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이때 약간 연태현은 좀 황당한 느낌? 뭐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말도 안 받아주고 자잖아요. 좀 약간 저도 근데 술 취하면 좀 머리가 뱅 돌아서 딱 누우면 그냥 이렇게 쏙 빨려드는 느낌으로 잠이 들어가지고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저도 좀 술 취하면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릴 때 좀, 약간, 연태현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혼자서. 마치 빙의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맞아, 얘는 지금 정신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되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주 먹은 게 벌써 하나, 둘, 셋, 4병을 먹었어요, 지금. 둘이서 소주 4병 조져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안하니까 그냥 침대에서 자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 앞부분 있죠? 여기서 이거 보면서 안 춥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자고 있는 태연이를 보니까 뭔가 안 춥나? 이런 식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침대에서 자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좀 음, 여기서 약간 대사를 막 엄청 고민하진 않았는데 어, 근데 약간 뭐랄까 얘네가 계속 앞에 편부터 말장난을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섹슈얼 가지고 계속 말장난을 했잖아요. 섹슈얼로 보이니 안 보이니 이걸 가지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또 섹슈얼하다는 단어를 꺼내는 게 조금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동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 키스라는 좀 직접적인 단어를 택했는데 사실상 거의 섹슈얼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이게 전혀 맥락이 없는 단어잖아요. 뭐 은규가 뭐 키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단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뭔가 연태원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나아간 느낌인 것 같아요. 혼자 설레발 좀 친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처음에는 이쪽 손목을 잡았다가 힘이 빠지면서 고의인지 아니면 뭐 사고인지 고의인지 아무튼 이렇게 손을 잡게 됐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빨리 잠이나 자라고 막 이러는데 원래는 그래서 사귀자고 해야 연애인 거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사귀자고 해야 연애다라고 은규가 얘기했으니까 그럼 사귀자. 뭐 사실 이런 의미도 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키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쟤 왜 저러지? 이런. 그래서 은규도 약간 뭔 개소리지? 이러고 쳐다보는데 이때 연태현 얼굴이 약간 이때 연태현 얼굴이 저는 이걸 그릴 당시에는 좀 이 얼굴이 그거잖아요. 지금 계속 술에 취해서 눈이 마탱이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눈에 생기가 쫙 돌잖아요. 진심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진심이 딱 비쳤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나중에 만화를 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읽었을 때 약간 아차 하는 그런 표정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내가 왜 그런 내가 왜 한 발짝 설레발 쳤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표정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정도 마음에는 되게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딱 똑바로 눈을 피하거나 정신이 나가서 막 눈을 반쯤 감고 있다든지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은규를 딱 보고 있잖아요. 똑바로. 그거 자체가 뭔가 딱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또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놀라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너무 놀라 작가가 엉망진창이든 한은규를 딱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 너무 잘 그리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감사한 말이네요. 제가 제 그림 엄청 많이 디스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계속 지금 디스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맨날 코멘터리를 하면,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놨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이 부분에 작화가 엉망진창이 된 한은규는 제 오른손,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손 진짜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그려지는데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이거 좀 꾸물꾸물하게. 형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느낌이고,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띠용하고 조금 더 줌인돼서 허걱허걱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오른손으로 그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려봤더니, 저도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림체를 그냥 확 망가뜨려 버리는 게. 딱 한은규스럽고, 은규랑 그 술 취한 용철이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귀여워서 한 컷 더 그렸어요, 이거를. 근데 이것도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뭐 나레이션이 좀 많아요. 뭐 다음 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감정의 흐름을 설명해주는 나레이션 박스가 좀 많거든요. 근데 좀 굳이 이렇게까지 많게 나레이션 박스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들고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너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날 철수는 여기 밑에서 자고 있죠. 왜냐하면 밑에 그 연태현 자고 있었던 이불을 요를 갰기 때문에 지금 위로 올라가서 은규 옆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더니 나갈 준비를 이미 다 한 태연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일부러 표정을 좀 안 보이게 했어요. 어떤 감정으로 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이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해가지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은규는 좀 민망해서 아직까지는 대놓고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좀 이렇게 글자 수를 좀 작게 해서 약간 키스는 좀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딱 돌아보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얼굴이 아니죠.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좀 평소에 연태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관계가 확 진전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원점에서 조금 변형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평소에 평소대로의 연태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거 자세가. 좀 엄한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림이 너무 이렇게 대놓고 엎드려지게 그려가지고. 그리고 철수가 괴로워하고 있죠. 한편, 은태현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기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장면을. 태연이가 은규한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좀 너한테 이런 성애적 감정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은규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뭐 어쨌든 그런 맥락 이런 게 필요한데,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키스 씬을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근데 아직 두 사람이 확실히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스씬을 넣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뭐 그런 전개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간다는 거는 당연히 두 사람이 뭔가 성애적 관계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마침 은규도 숨겨진 마음을 깨달았고 연태현도 그런 마음을 어필했고, 그래서 둘이 잘 통해서 처음엔 대뜸 입술 박치기를 했지만 뭐 잘 스며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뜨밤을 보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겠죠?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좀 그렸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그렸었는데, 아직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직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뭔가, 이 관계 정립이라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의 결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요 정도? 요게 제일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둘이 잘 되면
지금 연민성한테 은규가 자꾸 이렇게 끼를 부리는 게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창작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은규가 민성이한테 보이는 관심? 뭐 이런 것도 두 사람이 너무 완전히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민성이한테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딱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태연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너무 어린 애를 홀라당 꼬셔먹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좀 그런 것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군대 가는 장면을 하나 그릴까 하다가 뭐 그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쏙 빼놓고 네, 첫 휴가로 바로 스킵 건너뛰어가지고 이때 은규는 약간 좀 이게 캐릭터로 그려져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살이 쪘습니다. 통통하고 체격도 조금 생겼고요. 약간 탔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어, 머리를 이것보다 더 짧아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막 까까머리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지 맘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이때 3년 뒤에 지금 은규랑 철수랑 많이 친해졌을까요? 이랬는데 벌써 이렇게 은규 배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죠. 지금 철수가. 그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3년 뒤니까 이거는 한 1년? 이거는 지금 휴가니까 얼마 안 지났는데 한 3달, 4달? 반년 안쪽인데 얘 누구냐? 철수는 지금 3년 뒤는 철수가 없어요, 집에. 글로 갔어요, 지금. 본가로 갔거든요. 원룸에 걔를 기를 만한 환경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태연이가 길러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철수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뒤의 집에는 철수가 없다는 설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종규, 정규 얘기도 조금 살짝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좀 무의미한 이야기? 근데 철수가 안 살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에스크로 얘기했었어요. 철수에 대한 질문 막 들어왔을 때 제가 철수는 지금은 일단 태연이랑 살고 있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은 그쪽으로 갈 것 같다고, 본가로 갈 것 같다고 그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만 지금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철수가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본가 가가지고 원래 연태연은 이렇게 무조건 강아지 빡빡 밀거든요. 빡빡 민다기보다 한 3mm 남겨놓고 이발을 싹 해버리거든요. 깔끔하게. 근데 이제 철수가 본가로 가면서 엄마와 이제 가족들의 이쁨을 막 받으면서 지금 털을 막 길러가지고 지금 털긴 철수가 됐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래서 이미지도 변신한 건데, 사실. 뭐 그런 철수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의미 없는 뭐 형한테 제일 먼저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떠보는 느낌의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서야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뭔가 섹슈얼한 느낌이 들었는데 연태연이 그 마음을 알 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태연이는 좀 반포기? 약간? 반포기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니까 약간 화제가 글로 가질 않아서 이제 이렇게 안 흘러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태현은 이미 이제 옛날 떡밥이 돼버린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을 살고 있는 건데 은규는 이제서야 좀 뭔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둘이 속도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나노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저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만화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막 저는 자유롭게 막 얘기할 수 있고 듣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만화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 그거 서로에게 윈윈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재로 딱 돌아왔을 때 뭔가 막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아직 연태연이 그동안에 대놓고 막 썸을 탄다던가 사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막 아직 나 좋아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썸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한은규를 좋아한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근데 너무 당연하게 썸 타는 사람 없으면 나 좋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규였어요. 막 그래가지고 왜 사귀자고 안 하냐고 이러면서 막 퍽퍽퍽 막 시트를 막 치고 있는데 본인의 신비 이미지를 다 깨부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모두 결국은 한은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항상 은규가 예전에 민성이랑 은규 만났을 때도 그런 대사를 썼었는데 항상 은규가 좀 팔자 트위스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팔자를 막 꼬는데 뭔가 그렇게 팔자를 꼰 게 또 뭔가 다른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건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은규란 존재 자체가 그 모든 그 일에 그런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끊고 싶었거든요. 그냥 원래는 원래는 연태현 이야기까지 하고 만화를 끊고 싶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더 그렸어요, 뒷부분을. 갈수록 만화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그렇네요. 이제는 평범한 분량으로 만족할 수가 없네요. 제가 세어보니까 평균적으로 120에서 150컷 사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편에. 그러면은 한 편당 50컷, 60컷이 1편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웹툰의 한 2배 정도의 분량을 올리는 건데 근데 그만큼 대충 그려가지고요. 또 어떻게 맞춰지네요, 그게. 손목이 좀 많이 안 좋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집중해서 막 그리면 손이 엄청 아프거나 파스를 붙이고 생활할 때도 좀 많은데요. 뭐 그래도 뭐 적당히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수는 본가에서 살고 있죠. 그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빨래를 널고 빨래를 지금 이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대하고 합정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마침 용철이 생각도 나고 하니까 괜히 안 가도 될 결혼식에 핑계를 대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웨딩홀 그냥 적당한 데 찾아서 그렸던 것 같아요. 웨딩홀 그리기 너무 어려워. 너무 되게 대충 그렸다고요. 그리고 영수가 당근 케이크 좋아하는 거는 한번 에스크팸으로 푸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 에스크로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면 제가 아마
그거 아니면은 그 정모 방송할 때였나?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가? 그 뭐 팬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민망해서 저는 독자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 만화를 읽어주신 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끔씩 모여서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켜주셔가지고 이렇게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얘기했던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에스크팸으로 얘기했던 거. 영수 토끼라서 당근 케이크 좋아하나 봐요. 약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표면적인 이유로는 영수는 고구마 케이크, 당근 케이크 같은 좀 그런 취향입니다. 친구가 달달하니 딱 먹기 무난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막 빵도 막 보름달 막 카스테라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바나나 빵 이런 거 좋아하고 좀 그런 거 있죠. 뭔지 아시죠? 막 그 흰색 그거 있죠. 왜 그 흰 색깔 설탕 발린 거 그 과자 생강과자인가? 그게 이름이? 막 그런 흰색 과자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좀 아저씨 취향 아저씨라기보다는 할아버지 취향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한국인 취향 딱 그런 느낌. 막 무조건 면 말고 밥 먹어야 되고 막 국 먹어야 되고 국이랑 밥 먹어야 막 밥 잘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토끼다. 그래서 이제 막 결혼식에 아무튼 가가지고 여기 없어졌구나. 이게 나레이션 박스를 넣느라고 없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이쪽에 가려진 부분에 이렇게 피켓으로 신랑 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는 신랑 측 결혼식에 지인으로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축의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막 결혼식 들어가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우 너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 연예인이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부 쪽이 엔터 뭐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그 신부 쪽에 일하시는 일이 뭐 엔터 쪽 관련 일인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한마랑 뭐 이렇게 일적으로 친한 사이여가지고 한마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마가 오죠. 이게 가만히 잘 보시면은 여기 귀 뚫은 자국이 살짝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한마의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번 고민했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다가 비싹했었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없나?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얼굴이어가지고 입을 살짝 이렇게 벌리고 있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는 얼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걸 할지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걸로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걸로 최종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막 용철이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핑계 대고 머릿속으로 막 계속 핑계 대고 있던 영수가 딱 한마 보는 순간 바로 팍 막혀버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7화를 끝냈는데 좀 결정적인 부분에서 장면 끝을 내버려가지고 많이들 뒷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마 다음 편에서는 뭐 한마 영수의 행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용철이랑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성이의 푸스타 도전기도 살짝 나와야 되고 태연이와 은규의 이야기도 조금은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뭔가 되게 많네요. 이게 거의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뭔가 떡밥 뿌리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캐 이번에 나온 푸스타에 나올
새 신캐들을 좀 소개를 시켰었는데 이제 얘네들도 분량이 많진 않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대사가 등장할 친구들이어가지고 걔네도 네, 나와야 되고 아무튼 뭔가 그릴 게 아직도 많네요. 사실상 제가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원래는 시즌 1, 2로 나눠가지고 시즌 2를 그 영수랑 한마가 헤어지고 용철이랑 영수가 헤어지고 그러고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서 민성이가 푸스타에 나오면서 푸스타 이야기들과 중점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돼서 뭐 연민성의 푸스타기 플러스 한마 영수의 뭐 재회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즌 2를 진행을 할까 생각을 12월 초에 그때 했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시즌 1로 끝내고 대신에 민성이 얘기를 뭐 이렇게 푸스타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커플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면서 막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말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면서 되게 애매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라도 조금씩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진행하는 게 생각한 것까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따로 시즌 1, 2를 나누지 않고 네, 그냥 원래 시즌 2로 해서 넣으려고 했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신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만화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화수는 한 5화 내외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전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